새벽 5시 윤정화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이미 몸에 밴 습관이었지요. 차가운 마룻바닥에 발을 디디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엌에서 밥을 짓는 동안 정화는 벽에 붙은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 친 날들이 빼곡했습니다. 큰아들 학원비 납부일, 둘째 교복 맞추는 날, 막내 준비물 챙겨주는 날. 자신을 위한 표시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도 인생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엄마, 밥 다 됐어요? 막내 수진이의 목소리에 정화는 재빨리 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어제 저녁에 미리 준비해둔 반찬들. 아이들이 먹을 것만큼은 늘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얘들아, 빨리 먹어라. 지각하겠다. 세 아이가 밥상에 둘러 앉았습니다. 고등학생인 준호와 중학생 민수,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수진. 남편이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지만 아이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정화는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찬물 한 컵으로 아침을 대신했습니다. 병원까지 걸어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우유 하나쯤은 사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안 드세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나중에 먹는다. 너희들 챙기느라 시간이 없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정화는 아침을 거르는 것이 이미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끼를 아끼면 아이들 간식비라도 더 마련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정화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왕십리에서 신설동까지 지하철을 타고 다시 버스로 갈아타는 길. 교통비조차 아까워 가끔은 1시간을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정화 씨, 오늘 오후에 수술 환자 2분 있어요. 좀 늦어질 것 같은데 괜찮죠? 선배 간호사의 말에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근 수당이 나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준호의 참고서라도 한 권 더 사줄 수 있을 테니까요. 하루 종일 환자들을 돌보며 뛰어다니는 동안 정화의 머릿속에는 늘 아이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점심은 제대로 먹었을까? 숙제는 다 했을까?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냈을까? 간호사님, 물 좀 주세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정화는 언제나 환자들에게 친절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런 생각은 애써 밀어내려 했습니다. 오후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온 정화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배달 중국 음식 그릇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늦어서 배고파서 시켜 먹었어요. 민수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정화는 아이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미안했습니다. 제때 밥을 차려주지 못한 것이, 아이들이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때워야 했던 것이. 아이들이 잠든 후 정화는 홀로 부엌에 앉아 찬밥에 김치를 올려 먹었습니다. 하루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연예인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정화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어느새 이마에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40살이 되었는데도 자신만의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영화를 보거나 예쁜 옷을 사 입는 일. 그런 것들은 이미 오래전 포기한 사치였습니다. 아이들만 잘 크면 돼. 정화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자신을 버텨오게 한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좋은 성적표를 들고 오는 모습, 엄마 최고야라고 안기는 순간들. 그런 것들이 자신의 희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아주 가끔씩 정화는 궁금했습니다. 자신의 청춘은 언제쯤 시작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끝나버린 것일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이들이 더 중요합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 똑같은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하루, 환자들을 위한 하루.
언젠가는 자신을 위한 하루도 올 것이라고 정화는 희미하게나마 믿고 있었습니다. 그 언젠가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15년이 흘렀습니다. 윤정화는 이제 55이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성성했고 손등에는 나이 반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시청 공무원이 되어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습니다. 둘째 민수는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승진했고 막내딸 수지는 광고회사 디자이너로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화가 그토록 바라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 잘 키웠지. 정화는 병원 동료들에게 자랑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화는 벌써 며칠 전부터 장을 보며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갈비 2kg, 닭 1마리, 각종 나물거리들. 장바구니는 무거워서 손목이 아팠지만 자식들이 좋아할 생각에 기분은 좋았습니다. 엄마, 올해도 우리 집에서 하는 거예요?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럼 어디서 하겠니? 엄마가 다 준비할 테니까 걱정 마라. 고생 많으시겠어요. 뭐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괜찮다. 엄마가 다 할 수 있어. 정화는 항상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추석 당일 오전 8시부터 정화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떡국부터 시작해서 갈비찜, 잡채, 삼색나물, 동그랑땡, 생선구이까지 12가지 음식을 혼자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부엌에서 3시간째 서 있으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즐거웠는데 언제부턴가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자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준호의 부인 영미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초등학생인 손자 건우와 손녀 서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안기는 순간 정화의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건우 서윤이 할머니 보고 싶었지? 네, 할머니 음식 먹으러 왔어요. 곧이어 민수 가족도 도착했습니다. 민수의 부인 은정과 중학생 딸 지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진도 남자친구와 함께 왔습니다. 거실이 단숨에 북적거렸습니다. 정화는 바쁘게 상을 차리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도와드릴까? 영미가 따라왔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거실에서 쉬고 있어. 정화는 혼자 하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오히려 일이 더뎌지곤 했으니까요. 차례상을 차리고 밥상을 준비하는 동안 정화의 발걸음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물도 따라야 하고 반찬도 더 갖다 놔야 하고 밥도 덮어야 했습니다. 엄마 음식이 역시 최고예요. 민수가 갈비찜을 한 입 먹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가 해주시는 게 제일 맛있어요. 건우도 덩달아 말했습니다. 엄마, 이 나물은 어떻게 만드세요? 집에서 해보려고 하는데 맛이 안 나요. 은정이 물었습니다. 정화는 기뻤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음식을 좋아한다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나서부터가 진짜 일이었습니다. 설거지할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큰 냄비, 작은 냄비, 그릇, 접시, 젓가락, 컵까지. 엄마, 설거지는 저희가 할게요. 수진이가 나섰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쉬어라. 엄마가 할게. 그래도요. 괜찮다니까. 너희끼리 이야기해라. 정화는 자식들을 거실로 내보내고 혼자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일쯤은 엄마인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거실에서는 자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건우야, 피아노 학원은 어때? 재밌어요, 삼촌. 지연이는 중학교 생활 적응 잘하고 있구나. 네,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정화는 설거지를 하면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시간 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갔을 때 정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각자 게임에 빠져 있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 오셨다. 정화가 말했지만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차라도 끓여서 마실까? 아, 엄마. 저희는 괜찮아요. 배가 불러서요. 준호가 휴대폰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정화는 자식들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함께 있지만 왠지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요즘 일은 어때, 준호야? 그럭저럭요. 민수야, 승진 소식 들었다. 축하해. 아내. 감사합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휴대폰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5시쯤 자식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아이들 학원 보내야 해서요. 영미가 말했습니다. 벌써? 저녁도 먹고 가지. 아니요, 집에서 간단히 먹을게요. 민수 가족도 수진도 비슷한 이유로 서둘러 떠났습니다. 순식간에 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화는 혼자 남은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흩어진 방석,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진 탁자, 구겨진 휴지들. 마치 태풍이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다들 바쁘구나. 정화는 중얼거리며 방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후에 정적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허전할까? 자식들이 잘 자란 것이 기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음식을 만드는 기계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하며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명절에만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을 원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역할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이 서운했습니다. 이제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할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그들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어제의 피로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에 가니 어제 썼던 큰 냄비들이 아직 그대로 있었습니다. 또 치워야겠네. 정화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이제 다음 명절까지 또 몇 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때 정화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싹 텄습니다. 과연 이것이 내가 바라던 삶일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한 달 후 정화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민수예요. 둘째 아들의 목소리에 정화는 반가웠습니다. 명절이 아닌데도 전화를 주는 일이 드물었으니까요. 그래, 민수야. 무슨 일이니? 엄마, 시간 있으실 때 한번 뵙고 싶어서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중요한 이야기? 정화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아픈 곳이 있나, 회사에 문제가 생겼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괜찮은 일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토요일 오후에 집에 가서 이야기 드릴게요. 토요일까지 정화는 초조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병원에서도 일에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정화 씨, 오늘 왜 이렇게 심각해요? 동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화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민수가 은정과 함께 왔습니다. 지연이는 친구와 놀러 간다며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어서 와라. 차라도 끓일까? 아니요, 괜찮아요. 민수는 평소와 달리 조금 어색해 보였습니다. 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민수가 정화를 소파에 앉게 했습니다. 뭔가 중대한 발표를 하려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요. 뭐가 걱정이니? 엄마는 괜찮다. 그래도요. 이 집도 너무 오래됐고 혼자 계시기엔 너무 크잖아요. 정화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집이 오래되긴 했지만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요. 민수가 은정을 바라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게 어떨까요? 이사? 네.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좋은 아파트가 있어요. 엄마가 오시면 저희도 자주 뵐 수 있고 뭔가 급한 일이 있어도 바로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정화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식이 자신을 걱정해주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어떻게 하니?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팔면 괜찮은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래도 갑자기 이사라니. 엄마 진짜 좋은 기회예요. 은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도 엄마를 자주 모시고 싶었는데 거리가 멀어서 못했잖아요. 민수와 은정의 말에 정화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온 것이 가끔은 외로웠던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생각해보마. 네,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급한 건 아니니까요. 민수 부부가 떠난 후 정화는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 가까이 살아온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거실, 밤늦게 공부하던 방들, 수없이 많은 음식을 만들었던 부엌. 이사라. 말은 쉽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집이 너무 컸고 가족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화는 부동산에 가서 집값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이 동네 집값 정말 많이 올랐어요. 이 정도 평수면 8억은 좋게 받으실 거예요. 8억. 정화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평생 근검 전략해서 모은 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에게도 이야기해 봤습니다. 민수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응. 어떻게 생각하니? 글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되고. 준호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수진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도 자주 뵐 수 있으면 좋죠. 자식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반응하자 정화의 마음도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가족과 가까이 사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정화는 우연히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민수와 은정이 집에 왔을 때 정화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정말 엄마가 오실까요? 은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와야죠. 이번 기회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겠어요. 그래도 좀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요? 엄마도 좋아하시잖아요. 하지만 엄마 집 팔아서 우리 대출 갚고 전세에서 내 집 마련하는 거잖아요. 정화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엄마는 모르시겠죠? 당연하죠. 엄마가 아시면 안 오실 텐데요. 그래도 엄마를 속이는 것 같아서. 속이는 게 아니라 서로 좋은 일이에요. 엄마도 혼자 안 계시고 좋고 우리도 집 살 수 있고. 정화는 벽에 기대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그런데 8억이면 우리 대출 3억 갚고도 5억이 남네요. 그 돈으로 집 계약금 넣고 나머지는 대출 받으면 되죠.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사세요? 아파트 보러 갔잖아요. 전세로 들어가시면 되죠. 2억 정도면 괜찮은 곳에 사실 수 있어요. 정화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을 걱정해서 가까이 오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그들의 대출을 갚고 새 집을 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엄마 화장실 다녀오셨어요? 민수가 정화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화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무것도 아니다. 정화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민수 부부가 간 후 정화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집,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온 추억이 담긴 공간이 그들에게는 그저 돈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정화는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자식들의 효심을 믿었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며 생각해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한편으로는 자식들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자신은 그저 이용당하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내 삶을 생각해야 하는 건 아닐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실했습니다. 자식들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정화는 천천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삶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고. 자식들의 눈치만 보며 살 수는 없다고. 내 집은 내가 결정한다. 작지만 확고한 다짐이었습니다.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일주일 동안 민수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 사건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민수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정화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다.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좋은 집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요. 민수의 재촉하는 목소리에 정화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알았다. 좀 더 생각해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정화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화는 동네를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다녔던 길이었습니다. 구멍가게 아저씨, 미용실 사장님, 약국 할머니. 모두 오랜 이웃들이었습니다. 정화 씨, 어디 가세요? 단골 반찬가게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고 있어요. 요즘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 보여요? 정화는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웃이 자신을 걱정해주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화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정화는 세 자식을 모두 불렀습니다. 무슨 중요한 일이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앉아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자식들이 소파에 앉아 정화는 그들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지난번에 이사 오라고 했지? 네, 그런데요. 그 진짜 이유가 뭐니?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바보인 줄 아니? 내 집 팔아서 너희 대출 갚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은정이 고개를 숙였고 민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정화의 목소리에는 30년 동안 쌓인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로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어서요. 걱정? 그 걱정 속에 돈 계산도 들어있는 거 아니야?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은정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화는 은정의 사과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으니까요. 엄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민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야, 엄마가 화를 내는 건 돈 때문이 아니야. 정화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서운한 건 너희가 거짓말한 거야. 솔직하게 말했으면 엄마가 이해 못했을 것 같아. 준호와 수진이 서로를 바라보더니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저희도 몰랐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민수 오빠가 그런 계획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 수진아. 너는 몰랐을 거야. 정화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화를 내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식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민수야, 너희가 힘든 건 엄마도 알고 있어. 요즘 집값도 비싸고 아이들 키우기도 어렵고. 엄마. 하지만 엄마를 속이면서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게요. 정화는 민수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그럼 이사는 어떻게 하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혼자 사는 것이 가끔은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식들의 계산된 효심에 기댈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집은 팔지 않을 거야. 네? 대신에 너희가 정말 엄마를 걱정한다면 가끔씩 안부 전화라도 해라. 명절 때만 오지 말고. 자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이제 내 삶을 좀 살아보려고 해.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들 다 큰 거 보니까 이제 엄마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봐야겠다 싶어. 수진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뭘 하고 싶으세요? 글쎄.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데 뭔가 배워보고 싶어. 좋은 생각이에요. 수진이가 손뼉을 쳤습니다. 엄마도 엄마만의 시간이 필요하세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희만 생각하고 엄마 생각은 안 했네요. 이제라도 깨달으면 됐지. 정화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운했던 마음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럼 민수야, 너희는 어떻게 할 거니?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한테 의존하지 않고. 그래야지. 너희도 어른인데. 그날 저녁 자식들은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휴대폰을 보는 대신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지난번 추석 때 저희가 너무 무성의했죠?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아니에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준비하셨는데 저희는 먹기만 하고 가버렸어요. 다음에는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은정이가 덧붙였습니다. 정말? 네. 그리고 엄마가 뭘 배우시든 응원할게요. 자식들의 말에 정화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다운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후 정화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삶을 시작해 봐야겠어. 오랫동안 미뤄둔 일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책도 읽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날 밤 정화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몸도 마음도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화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가 기대되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설렜습니다. 정화는 컵을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윤정화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윤정화는 동네 도서관에서 나와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향했습니다. 가방에는 이번 주에 읽을 책 3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독서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정화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독서 모임 회원인 김영숙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책이 너무 재미있어서 빨리 와버렸어요. 정화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6개월 전에 자신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독서 모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열렸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이웃들 6명이 모여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 책은 어떠셨어요? 모임 리더인 박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정화가 말했습니다. 주인공이 자신의 인생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다른 회원들도 저마다의 감상을 나누었습니다. 정화는 이런 시간이 좋았습니다. 책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자신의 생각도 정리할 수 있었으니까요. 모임이 끝나고 정화는 영숙 씨와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정화 씨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처음 모임에 오셨을 때는 조금 어두운 표정이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정화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화를 남들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화는 수채화 학원에 들렀습니다. 일주일에 2번 목요일과 토요일에 수업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화 씨, 오늘은 무엇을 그려볼까요? 젊은 미술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오늘은 풍경화에 도전해 보고 싶어요. 처음에는 붓을 제대로 잡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니 조금씩 그림다운 그림이 나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만의 색깔이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와, 정말 많이 늘었어요. 색감이 정말 좋네요. 선생님의 칭찬에 정화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저녁에 집에 갈게요. 지연이 생일이라서 케이크 사갈게요. 정화는 문자를 보며 흐뭇했습니다. 요즘 민수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자주 연락했습니다. 6개월 전의 일 이후로 가족들과의 관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지연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우리 지연이 14살 생일 축하해. 할머니, 제가 그린 그림 보여드릴 거 있어요. 지연이는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미술 시간에 그린 할머니 초상화였습니다. 어머, 이게 할머니야? 그림 속의 정화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네, 할머니가 요즘 너무 예쁘셔서 그렸어요. 고마워, 지연아. 정화는 그림을 받아들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은정이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확실히 달라지셨어요. 뭔가 자신감이 생기신 것 같아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가 행복해 보이시니까 저희도 좋아요. 저녁을 먹으면서 정화는 자신의 근황을 들려줬습니다. 독서 모임 이야기, 그림 수업 이야기, 새로 사귄 친구들 이야기. 엄마 정말 바쁘게 지내시네요. 민수가 감탄했습니다. 바쁘다기보다는 충실해. 좋은 표현이에요. 지연이의 생일 케이크를 함께 먹으면서 가족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처럼 정화가 혼자 서빙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도왔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제 그림 전시회 오실 수 있어요? 전시회? 네, 학교에서 미술 작품 전시하는데 제 그림도 있어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꼭 갈게. 지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수 가족이 떠난 후 정화는 지연이가 그려준 초상화를 벽에 걸었습니다. 거울로만 보던 자신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림 속의 자신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주말에 정화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강까지 걸어가서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여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바쁘게 살았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누군지 알겠네. 정화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한강에서 산책하고 있어. 혼자요? 응. 날씨가 좋아서.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저희 집에 오실래요? 영미가 엄마 보고 싶다고 해서요. 그래? 좋지.
그리고 엄마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뭔데? 영미가 임신했어요. 이제 3개월 됐어요. 정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축하해. 네, 엄마가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화는 가슴이 설렜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언제나 기쁜 일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할머니 역할이 늘어나겠네. 하지만 이번에는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돌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할머니로서 사랑을 주되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서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세요? 산책했어. 너는 왜 왔니? 그냥 보고 싶어서요. 오랜만에 엄마와 차나 마시려고요. 그래, 들어가자.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화가 차를 우리는 동안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너희들도 그렇게 말하더라. 저도 엄마를 보면서 많이 생각하게 돼요. 무슨 생각? 저도 결혼하면 엄마처럼 살지는 말아야겠다고요. 정화는 수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처럼? 네. 자식들만을 위해 사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엄마도 엄마만의 인생이 있잖아요. 수진이의 말에 정화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래, 맞아. 누구든 자기 인생이 있어야 해. 엄마가 요즘 변하신 걸 보니까 저도 용기가 나요. 용기? 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용기요. 수진이는 차를 마시며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걱정되지 않니? 물론 걱정되죠. 하지만 엄마를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알겠어요. 정화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해보렴. 엄마가 응원할게. 고마워요, 엄마. 수진이가 간 후 정화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변화가 자식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일기를 썼습니다. 6개월 전부터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오늘은 지연이 생일이었다. 아이가 그려준 내 초상화를 보니 정말 많이 변한 것 같다. 그리고 준호에게 좋은 소식도 들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언제나 기쁘다. 수진이도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한다니 대견하다. 일기를 쓰면서 정화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상쾌했습니다. 고마워. 정화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정화는 기대에 부풀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제 매일이 선물 같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자신에 의한 자신의 하루들이었으니까요. 정화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를 위해 살아가자. 그것이 진정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윤정화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인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들고 와서 여러분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